그러면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리 의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게 그 2016년에 유엔에서 제시한 그 17개의 발전 목표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유엔에서 제시한 목표도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 만든 목표도 있어서 네. 저희 시도 그 목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예산이 지난번에 좀 삭감이 돼서 네. 저희가 요거는 내년 사업으로 다시 네. 올려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사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내일 23일 날 정책 토론회에 사업비로 우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현 실태 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을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신중년 사회적 도약에 따른 토론회, 양재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보행자 중심 희망의 거리 만들기, 푸른 가천 시민 걷기 대행진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SDG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이 각각의 목표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하려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로는 전혀 택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주시려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충분한 예산으로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리입니다. 윤미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금 더 말을 보태고 싶은데요. 이게 유엔에서 2016년에 제시를 해서 2030년까지 지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과천형 목표조차도 수립이 안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과천형 목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은 KSDG처럼 한국형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 목표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세부 목표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는 이거를 목표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산이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빨리 가동돼서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 정착과 더불어서 6번에 그 7페이지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질문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직장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업무를 더 잘해달라고 요청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죄송하고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해서 이게 그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두 종류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월 그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기한을 할 때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부시장님 이상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평가도 있지만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일부 개인분들이 개인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개인 여러 용도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했던 그 사항 부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됐던 교통이 됐던 일반 문화 체육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뭐 논문 자료로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로 요구하시는 그 공개
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결산 자료 같은 결산서 같은 경우에 2021년 결산서가 아직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예산하고 결산 부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다 법령으로 해당이 이제 예산부서라든가 또 결산부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서는 기획 예산 감사 담당관이 되겠지만 그 부서에서 일정 시기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올리게 돼 있는데 올라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기간 중에 잘 안 올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회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우리 회계부서장께서 네. 의원님께 좀 답변 드리도록 네네. 저희가 통상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쯤이면 전년도 결산서가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 누락 없이 시청 측에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리도 하여튼 종합적인 관리도 제가 잘해서 해당 시기에 적정한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5페이지의 변화의 능동적인 조직 관리 관련해서 하단의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그린 뉴딜 정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능 강화 조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어느 정도로 투입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좀 일부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자생정과 오기 전에 환경위생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6개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개 팀을 더 늘리면서 지금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친환경 정책 큰 테마 안에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린 뉴딜 정책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자 한 개 팀을 좀 신설했고요. 팀장 한 명에 물론 이제 다른 업무도 좀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팀장 한 명에 직원 2명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시지만 또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트렌드적인 어떤 이제 개발 사업이 됐던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 분야가 많이 저희 시가 이제 당면한 현실이지만 그 인원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숫자가 눈에 보이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개 팀 3명에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좀 그 증원을 시켜서 실제 추진을 하면서 업무량이 좀 부하가 되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분팀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원을 더 조정하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 분야가 굉장히 방대한데 제가 듣기에 팀장 한 명에 직원 2명으로는 전혀 커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제대로 산업이 좀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시민 공청회였나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과천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환경위생과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좀 허락해 주신다면 사실 아까 그 5페이지에 우리 박주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린 뉴딜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위생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저희 자생정과에 사실 또 그 인사라든가 직원 조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에너지 팀이 한 개 팀장 2개 직원을 해서 신설은 됐지만 그 팀에서 실제 그린 뉴딜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 있던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이제 청소 행정팀이라든가 또 시설팀이라든가 또 기후 또 환경관리팀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든가 또 친환경 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일부 부분들을 다 쉐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보다는 업무는 좀 더 부하가 늘어났지만 또 물론 이제 주민들 눈높이에는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성에 안 찰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한 개 팀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전 팀에서 거의 한 6개 팀 정도에서 같이 일을 쉐어해서 좀 각각 분야에서 좀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부분들 또 환경 부분들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신설된 팀이 그 각 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주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현장 중심 시민소통 행정 추진에서 이거는 아까 앞서서 다른 부서 기획감사 때 이주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 그 옴부즈맨 제도를 이런 그 사업에 접목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업무만 직접 담당을 하시는 그런 인력이 있을까요?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사실은 네. 이제 뭐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제 그 우리 시장님들께서 뭐 추진하셨던 그 해당 아파트라든가 또 일정 그 공개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시고 또 주민분들 중에서 동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을 의축해서 같이 그 우리 행정에 대한 알리고 또 주민분들도 행정을 참여해서 그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그 시민사회 소통팀에서 뭐 시장님이라든가 주민분들 그 이런 분들이 그 자연스럽게 뭐 현장에서 또 생활 주변에서 또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 제도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조직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보다 점점 시민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홍보를 전달받는 거에서 넘어서 쌍방향 소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과천시청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뭐 책임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가시면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과천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 차량 관리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공해 차량이 대체로 어떤 차량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이 정도, 하이브리드 차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그 친환경차 비율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일정 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친환경차 비율이 39% 정도 되고요. 저희가 26년도까지 친환경차를 구입을 해서 한 53%까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마다 이렇게 일정 비율대로 이게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차를 구입을 하실 때 내연기관 차량도 구입하면서 친환경 차량을 같이 구입하시는 네, 상황인 일부 거예요? 필요하면 내연 네. 기관차도 구입 예정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전기차로 할 수는 없고요. 뭐 특수 차량이라든가 뭐 승합차 여러 가지 다양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위주의 전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합차도 사실은 전기차로 이미 나와 있는 모델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연기관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좀 승합차가요? 어떤 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종까지는 외우지는 지금 못하지만 승합차 하시면 네. 지금 스타리아나 기타 뭐 카니발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런 차들은 아직 전기차 없습니다. 네. 네. 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고 그다음에 저공해 차량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마 하이브리드 차량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서 기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공해 차량으로 명시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친환경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셔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기왕이면 전기차나 수소차 위주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주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의회 건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과천이 좀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도시인데 건물을 관리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건물에서 나가는 에너지 관리를 꼭 챙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내진 보강이나 뭐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뭐 소방, 전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까 뭐 50년 정도 더 쓰실 수 있다고 말씀 주셨나요? 근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건물이 녹색 건축물로서 작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들어가야지 2050년에는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동차 다들 타고 다니시니까 요즘 기름값 많이 비싸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 분야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